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동서심리학병원의 이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그 느낌을 먼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한자리에서 뵈니까 가슴이 굉장히 설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먼저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강의 이제 건강강좌 들으러 오시면서 강의 내용을 미리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거는 특히 내가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이 좋아지고, 그죠? 이 음식을 먹으면 활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정력이 증진되고, 정력이라는 의미에 대한 사전적인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음과 몸의 활동력을 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음식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를 혹시 오셨을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다 뒤지고 제가 아는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음식만 먹으면 힘이 불끈 솟고 며칠 굶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단일 음식으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여기서 들으시는 내용이 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기가 지금 여기서 갱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을 중년기 이상의 어르신으로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년기나 중년기 이후에 우리가 보통 노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우리 영양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방어 영양이라는 그러한 방어 영양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식생활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방어 영양이라고 하면은 이 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질환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보통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지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생활 습관병에는 흔히 다 아시다시피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언급한 질환 중에 한두 가지를 고질병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약도 복용하시고 식이요법도 거기에 맞춰서 짜게 드시지 않는다든가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드신다든가 이러한 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렇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개선하고 또 그러한 질환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앞으로 그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방의 의미로 식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양질의 남은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 아까 언급했었던 그런 부분의 골관절 질환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갱년기, 그렇죠? 폐경이 오는 거죠. 여성과 함께 남성도 폐경이 오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신체 기능상의 변화가 따르고요. 거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 심리적인 상태가 보태어져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떠한 갱년기라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그냥 손 놓고 맞이할 것이냐, 지금 오늘 이러한 커다란 건강강좌를 마련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하고, 또 이러한 생활 을 계속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더 잘 해나갈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이 중에 제가 맡은 거는 식사입니다. 식사는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3끼를 드시는 것이,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만 식사를 한다고 해도 벌써 7, 3, 20일 21끼를 먹는 겁니다.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은 몇 끼 먹는다 그러면 그 양은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먹는 거라서 식습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이라는 말을 하죠. 가장 가깝게 옆에 있으면서 내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유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구체적인 메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데 강의를 가서 막 영양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고 나중에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음식 하나하나로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힘내라 힘. 우리 지금부터 똑똑한 음식을 통해서 베스트 9이죠. 9가지의 똑똑한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중년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모든 음식은 이렇게 5가지 식품군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곡류군, 여기 하나 빠졌는데 생선하고 고기 재료로 있는 식품들, 채소, 과일, 우유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것이 좋으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검은콩 모르시는 분 없고요. 혹시 속으로 기대하시기는 뭐 장어구이라든가 오리통구이라든가 그렇죠. 혹시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특별한 메뉴가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정력을 건강을 스태미나를 직접적으로 증진시켜주는 그런 음식은 없어요. 그러한 것들에 간접적으로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게 됐을 때 혈행 개선을 가져온다든가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든가 혹은 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준다든가 당을 조절해준다든가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갱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왜 이 식품을 먹어야 하나, 이 식품 말고 그러면 대체해서 먹을 식품은 없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류군에서 검은 콩밥이에요. 검은 콩은 지금 댁에서 콩밥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이라는 건. 그래서 특히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소플라본이라고 해가지고 관상 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 전립선 암에 노출되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러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콩밥으로 콩을 이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고 크게 봤을 때 뼈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콩을 많이 드시는 거는 혹시 통풍이라는 걸로 내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콩의 섭취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날콩의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거가 좋고요. 그리고 나는 콩은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돼서 어지럽다 하시는 분은 콩으로 만든 다른 제품, 두부나 그렇죠, 연두부 이런 거를 드셔도 좋습니다. 검은 콩밥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청국장도 좋고요. 이런 걸로 식품으로 음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찬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글씨가 되게 많은데 여기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고등어 마늘이에요. 왜 필이면 고등어 구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고등어 마늘 구이냐? 따로따로 너무나 좋은 그러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다 아시다시피 많이 얘기했어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DHA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반응을 보여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메가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왜 좋아요? 바로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관 확장, 그래서 혈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 우리 신체 각 부위로 모든 혈액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이동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고혈압도 조절해주고 뇌졸중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 보고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테마가 우리 남성 갱년기인 만큼 전립선암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늘 섭취량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데 마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생마늘을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힘이 솟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늘이 정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늘은 이렇게 항피로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특히 이제 우리가 양념류로 다져가지고 넣어서 익혀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이미 다 보고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항암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 마늘을, 통마늘을 그냥 고기 구워서 드실 적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식사를 드시기 전에 공복 시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대신에 이렇게 등이 푸른 생선은 다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등 푸른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마늘과 함께 이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좋은 식생활이 됩니다. 고기 버섯 조림인데요. 고기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혹은 중성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지방이 많으십니다. 중성지방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고기 안 먹어야지. 고기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기는 지방식품이 아닙니다. 고기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 식품이에요. 고기의 그 풍부한 단백질 성분의 아미노산이 지금 우리의 신체 중에서 근육을 생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에 활력을 주는 여러 가지 효소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고기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다만 기름이 적은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성분들로 해서 버섯과 같이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몸에 그런 활력이라든가 또 빈혈 같은 증상들이 갱년기에는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분 보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돼지고기가 됐거나 닭고기가 됐거나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기름기가 적은 거, 닭고기는 껍질을 다 제거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껍질이 없으면 혹은 기름기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팍팍하고 닭가슴살 같은 거 팍팍하니까 그런 걸 안 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야채와 섞어서 함께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추 달래예요. 부추 뭔지 아시죠? 예, 달래도 뭔지 아시고 마늘처럼 생겨져 있는 달래인데 부추는 별명이 기양초예요. 기양초라는 거는 여기 한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기를 돋구어주는 풀이에요. 양기를 돋구어주는 풀. 여름에 부추를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부추 부침개도 많이 드시고 부추 겉절이도 많이 드세요. 부추에는 이렇게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비타민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의 보고예요. 부추라는 그러한 풀은. 이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구하기가 어려운 식품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 여기에는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부추에도 들어있는 이제 황화아릴이라고 해가지고 황성분이 들어있는 알싸한 맛, 매운맛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몸 안에 살균을 일으킨다, 살균 작용을 한다거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달래에도 이러한 성분들이 베타캐로틴과 같은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겉절이로 해서 드시게 되면 섬유질에 대한 보충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시게 될 수 있어요. 입맛도 돋궈줄 수 있고요. 그래서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식품들입니다. 양파 혹은 무, 양배추 이러한 것들도 이런 거와 같은 그러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름에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야채들이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성분에 대한 차이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드시면은 얼마든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찬하고 국은 다 드셨어요. 이제 반찬하고 밥은 드셨는데 이제 국을 드셔야 돼요. 국도 막 이제 굉장히 비싼 육개장이나 삼계탕이나 뭐 혹시 몸에 특별히 좋은 그러한 것이 없을까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시금치 된장국이에요. 참 좋은 식품입니다. 된장은 아까 말씀드린 콩성분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시금치라고 하는 거는 엽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엽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동맥경화라든가 심혈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성분,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분을 적게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무쳐서
데쳐서 무쳐 드시는 것도 좋고 국을 드시는 것도 좋고 짧은 시금치는 겉절이로 해서 무쳐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 여성분들은 눈에 그냥 이렇게 조금만 몇 분밖에 눈에 띄지가 않는데 남성분들이 음식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등한시 듣지 마시고 요구를 하시고 또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또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섭취량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따라서 통풍이라는 질환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으셨으면 의사 선생님 혹은 영양사를 통해서 내가 제한해야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들으셔서 일상생활 식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질환과 음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품에 내가 질환과 좀 질환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 된장국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국으로 이용하시기에는 되게 바람직한 그런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입안에서 타액 분비가 감소되니까 이게 자꾸 뭐 사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입에서 우물우물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드시게 되시는데 간식으로 혹은 이제 앉아 계시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드시게 되시는데 그러한 간식은 결과적으로 타액 분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2차적인 구강 위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라든가 아니면 뒤에 또 소개하게 될 포도라든가 이러한 간식을 통해서 이제 여기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도 드시게 되고 또 이제 간식으로서 내가 이제 타액 분비에 대한 촉진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토마토라고 하는 거는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바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에요. 라이코펜인데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그러한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생활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들이 바로 토마토를 기본으로 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소스에 토마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토마토가 날 토마토를 먹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를 으깨거나 대충 쓸어가지고 기름에 어떻게 해요? 볶아서 먹는 거죠. 볶아서 소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자에도 올리고 스파게티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먹는 거죠.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날 토마토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기름에 볶아서 토마토를 드셨을 적에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식습관은 토마토를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먹는 식습관이 아니죠. 그죠? 토마토를 날로 드시거나 아니면 좀 더 성의가 있는 분들은 갈아서 주스처럼 드시거나 아니면 토마토 케첩을 사서 뿌려서 드시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를 드실 적에는 어떻게 먹는 것이 이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 라이코펜은 기본적으로 아주 잘 익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 거기에 라이코펜이 풍부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는 중에 볶은 것도 먹었을 거고 고깃국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거고 이러면 기름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바로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내가 음식 중에 먹은 기름 성분에 바로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녹아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토마토를 드실 적에는 우리나라 습관에 맞춰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주스 먹어요. 어떤 거 드십니까? 여쭤보면은 케일하고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위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풍부한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포도예요. 요즘에 이제 포도가 마켓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포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포도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 한 송이가 어때요? 뚝딱 먹게 되죠. 금방 먹어요. 하나하나 뜯어서 드시다 보면 금방 먹죠. 포도는 피로회복제예요. 과일 중에 피로회복제. 네, 포도 드시고 나면 피로회복제,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포도에는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암,
혹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그런 이게 혈행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아요. 한 송이를 사시면 앉아서 한 송이를 다 드시는 것보다 3분의 1송이를 드시는 것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포도는 드셨을 적에 굉장히 달죠. 그 안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과당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특히 저녁 늦게 드시거나 그러면 무슨 살이 쪄요? 뱃살이 찝니다. 그래서 특히 비만하신 분이나 뱃살이 자꾸 나오시는 분들 걱정되시는데 나는 밥은 안 먹어. 밥은 안 먹고 포도 한 송이로 저녁 때울래. 이렇게 하시면은 뱃살이 더 잘 찌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반드시 드셔야 하고 특히 비만하신 분들은 포도의 섭취량을 한 3분의 1송이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예방 차원에서 한 송이를 다 드시는 거는 살찔 우려나 혈액의 중성지방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나 씨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결석이 있는 분들은 씨는 이제 빼고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우유는 하루에 한 컵씩 꼭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식탁을 차릴 음식들을 다 만들어 봤어요. 왜 먹어야 하는지도 알겠고, 검은 콩밥에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보세요. 검은 콩밥에 무슨 국이에요? 시금치 된장국. 그리고 무슨 생선이죠? 고등어 마늘구이. 그리고 소고기 버섯 조림. 부추, 달래 겉절이, 거기에 김치가 이제 하나 있으면은 아주 근사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 식단입니다.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신의 노곤함을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식으로는 토마토나 포도를 드시면 금상첨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가 마련이 됐고 아침이나 저녁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드시게 되면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가지 식품은 절대 내 건강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드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